안녕하십니까. 실무 전문가가 짚어주는 유닉스의 저자 조경휘입니다. 자, 오늘 강좌부터는 파트 4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파트죠. 파트 4 고급 응용 중에서 8장 파일 편집 고급에 대한 내용으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에서는 SED와 AWK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SED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AWK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유틸리티가 서로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되는 예제에 대한 설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강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8장 파일 편집 고급이 우리 본문의 전체 내용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좌인 8장 파일 편집 고급이 전체 책의 구성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파트 1 유닉스 이해를 공부하면서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더불어서 운영체제에 필요한 구조들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2로 넘어가서 많은 운영체제 중에 하나인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3장에서 유닉스 시스템을 접속을 하는 방법, 그리고 그때 필요한 어떤 환경 정보들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4장을 통해서 시스템의 유닉스 시스템이죠.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에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접근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프로세스를 접근하거나 제어하는 명령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유닉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필요한 명령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자, 파트 3로 넘어오면서 이 파트 2에 대한 기본적인 유닉스를 핸들링하는 거를 기본으로 삼아서 개발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개발자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맞춰진 유틸리티나 명령어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7장에서는 관리자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명령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3까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제 전혀 유닉스를 몰랐던 사용자들, 운영체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안 했던 사용자들도 파트 1과 2와 3를 거치면서 운영체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요. 그 중에 하나인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개발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 어떤 명령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자, 파트 4 부분은 사실은 우리 책이 초심자의 포커스가 맞춰서 만들어진 책인데 이 파트 3까지가 사실은 그러한 목표에 부합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파트 4 부분은 고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초심자 대상의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유닉스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측면의 사용자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교재를 통해서 파트 3까지 거쳐온 사용자라든가 모두 다 근본적인 초심자는 아닌 거죠. 자, 그렇게 유닉스를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도 사용을 했던 그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활용성이 있는, 기본으로 아는 가운데 좀 더 활용성이 있는 그러한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급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시스템을 활용할 때 기본적인 내용 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고요. 이 파트 4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갈고 닦으면 좀 더 파워풀하게 유닉스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8장 파일 편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파트 1, 2, 3를 거치면서 파일 편집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명령들을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죠. 일단 파트 3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VI라는 편집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VI 편집기로 파일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파트 2로 가면 파일 시스템 응용 부분에서 좀 연관성이 있다면 find라든가 grab이라든가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명령들과 함께 파이프라든가 리다이렉션 기능을 이용하면 뭔가 우리가 원본 파일을 필터링을 한 결과를 파일로 다시 재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을 우리가 응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VI나 find, grep, 기타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명령들을 살펴봤었지만
자, 이러한 것들은 기본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파트 4, 8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은, 파일 편집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어떤 유틸리티를 우리가 배워보자.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파트 4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다시 부각을 시켜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초심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파트 3까지 열심히 하신 사용자라면 파트 4로 넘어오셔도 무난하다는 거고요. 또는 이전부터 유닉스를 알고 있던 그러한 사용자라면 역시 파트 4로 바로 오셔도 무난하다는, 그래야만 파트 4가 좀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파트 4에 있는 내용이야말로 유닉스를 고급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됐다면 사실은 파트 4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닉스를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의 내용들만 이제 남는다는 건데요. 당연히 파트 2나 파트 3에서 살펴봤던 내용들도 유닉스를 쓸 때 필요하지만 그 부분은 이제 기본이란 얘기고요. 너도 나도 아는 그러한 명령어나 유틸리티란 얘기고요. 기본에서 좀 더 벗어나서 고급의 사용자라는 어떤 말들을 주변에서 듣고 싶다면 파트 4에 있는 내용을 사실적으로는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습까지 겸해서 확실하게 각각의 장들이 이해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좀 더 갈고 닦으셔서 필요할 때 유닉스를 사용을 할 때 좀 더 파워풀하게 유닉스에 있는 기능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이 업무에 맞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파일 편집 고급에 대한 내용을 먼저 우리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D 유틸리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8장에서 배울 SED와 AWK 유틸리티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유틸리티에 대한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방대한 양의 사이즈를 갖는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간히 생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방대한 양이라는 부분은 100메가, 200메가 또는 1기가 정도의 그런 사이즈를 갖는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파일을 편집한다고 할 때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의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디터나 편집기로 오픈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쨌든 파일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편집기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편집을 하는 작업, 이 행위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기로 파일을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임의의 목적에 맞게 해당되는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닉스에서는 SED와 AWK라는 유틸리티를 제공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SED와 AWK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던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요. 먼저 많은 양의 파일을 로드를 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 자, 이 측면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SED나 AWK는 non-비주얼한 편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행위를 요청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을 오픈하는 데 들어가는 문제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용자가 파일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SED나 AWK는 해당되는 유틸리티를 실행할 때 스크립트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크립트라는 것은 원본의 파일을 이러한 측면으로 변경을 시켜라 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측면의 어떤 내용을 SED나 AWK의 문법에 맞게 스크립트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SED나 AWK는 방대한 양의 파일 중에서 현재 시점의 라인을 읽어드려서 정의되어 있는 스크립트에 맞게 파일을 재편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인 단위로 하나씩 메모리를 읽어드려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지만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스크립트에 의존해서 거기에 있는 룰대로 파일을 편집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파일을 사용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편집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의 문제점을 이 SED나 AWK 유틸리티는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유틸리티의 개별적인 특징을 보면 SED는 라인 단위의 편집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AWK는 라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더 쪼개서 필드 단위의 편집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SED는 파일을 라인으로 인식을 해서 라인 단위의 편집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WK는 그 라인을 좀 더 필드 단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드 단위의 편집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두 개의 유틸리티는 표준 입력이나 파일 단위로 입력을 받아서 수행 결과를 표준 출력이나 파일의 형태로 재출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을 해서 표준 입출력에 의해서 파일을 입력을 받거나 다시 결과를 출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이용을 하면 파이프의 기능을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ED와 AWK는 중간에 파이프를 통해서 서로 SED의 출력 결과를 AWK로 돌린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돌리는 그렇게 서로 연관이 있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명령어와도 같이 파이프와 연계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SED와 AWK를 일단 세부적으로 각각 개별적인 기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D 유틸리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본 명령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SED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아규먼트들이 인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이 되는 파일을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복수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될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방대한 사이즈를 가져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 대상 파일을 어떠한 룰로 편집을 할 건지 이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에 대한 내용을 정의한 부분을 지정을 해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파일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부분에 이 파일을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할 것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로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파일로 미리 저장을 해서 -F 옵션과 함께 그 스크립트의 내용을 담고 있는 파일명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파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SED를 사용하는 이 명령어 라인 안에서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직접 기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SED 명령과 함께 이 대상이 되는 파일을 여기에 정의한 스크립트의 내용대로 편집을 해라.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SED는 라인 단위의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 대상 파일에서 하나의 라인씩을 읽어와서 이 스크립트에 적용을 해서 어떤 편집 룰에 따라서 재출력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수행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추가적인 옵션이 있지만 어떤 SED가 인식하는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N 옵션은 패턴이 일치하는 라인만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측면이냐면 SED는 디폴트로 대상 파일에서 입력된 하나의 라인을 이 스크립트에 정의된 룰에 적용이 됐든 안 됐든 기본적으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대상 라인을 화면에 출력을 하는데 만약에 이 패턴에 정의된 대로 적용이 된 라인만 화면에 출력을 하고 싶다. 자, 그런 측면이라면 디폴트의 기능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N 옵션을 주게 되면 패턴에 일치하는 적용이 됐던 라인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SED가 실질적으로 출력 결과를
편집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하라는 명령은 사실은 "-p 옵션인데요. 이 "-p 옵션을 사용을 할 때 디폴트로는 입력 라인도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때 "-n 옵션을 주면 패턴에 일치됐던 라인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 본문의 예를 보면 이 "-n이 입구 없구에 대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실습 예제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2와 함께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 라인에 정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랬고요. "-f 옵션으로 이미 파일에 정의를 해놓은 스크립트 파일을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파일에 지정된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f 옵션이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2 옵션을 통해서 이 sed 명령을 사용하는 입력 라인에서 스크립트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정의된 파일을 적용하지 않는 측면인 경우에는 이 "-2를 통해서 쉘상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굳이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쓰든 안 쓰든 큰 차이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SED는 인식을 해준다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면 기본적인 SED의 명령은 사용 방법은 알게 된 겁니다. 사실 SED는 SED가 제공해주는 기능에 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문법이나 인수나 명령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지식만으로 SED의 기능을 충분히 파워풀한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전체적인 측면의 명령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SED를 쓰려면 마지막으로 남는 거는 스크립트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거냐, 이 부분만 남기 때문에 스크립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스크립트는 쉘상에서 표현할 수도 있고 파일로 미리 정의를 해놓을 수도 있다. 자, 그러한 스크립트 파일의 문법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설명드리려는 스크립트는 구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상이 되는 파일에서 그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범위가 될 거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정된 범위에 대해서 이러한 커맨드를 수행을 해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스크립트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파일이 요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요 커맨드를 수행을 해라. 이런 측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적인 측면은 이렇게 옵셔널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요 범위가 없는 경우죠. 전체가 생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범위가 없는 경우는 이 대상 파일의 모든 라인이 해당이 되겠죠. 모든 라인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커맨드가 수행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from to의 형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라인 번호가 들어간다면 1라인에서 100라인까지 해라. 컴마와 함께 딜리미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from to로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from to가 아니라 from이든 to든 하나만 나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라인 번호가 들어갔다면 해당되는 라인만이 이 커맨드가 적용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 범위는 꼭 라인 번호로만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패턴이 나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패턴이 해당되는 패턴이 라인에 적용이 된다면, 해당이 된다면 이 커맨드를 수행해라. 자,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범위는 기술이 가능한데요. 다시 정의를 하면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만 커맨드가 적용이 되는데 이 범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올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라인의 번호가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패턴이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범위들은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from to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라인이나 패턴이 나와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라인이 아니죠. 범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스크립트의 구조는 범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커맨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적용시킬 이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라인을
커맨드로 적용을 할 건데 이 커맨드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개의 라인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가로 안에 라인을 달리해서 커맨드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이렇게 가로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의 라인에 커맨드를 표현하고 싶다. 복수의 명령이지만 한 라인에 표현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명령어를 이렇게 세미콜론을 통해서 딜리미터로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주요할 부분은 마지막 커맨드 부분에도 세미콜론이 나와줘야 된다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립트는 범위와 커맨드로 이루어져 있고, 범위 부분은 라인 번호 또는 패턴이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롬프트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의 측면의 범위만 나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커맨드는 단일 커맨드라면 요 브레이스가 필요가 없겠지만 복수의 커맨드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라인에 걸쳐서 커맨드를 기술할 수도 있고, 한 라인으로 표현해야 될 때는 세미콜론과 함께 딜리미터를 줘서 한 라인의 커맨드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자, 이렇게 스크립트에 대한 구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스크립트에 대한 예인데요. 자, 이 부분은 지금 P라든가 D, S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SED가 인식하는 명령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라인 번호나 패턴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냥 어드레스 언더바 레인지라고 그냥 일반적인 범위 측면으로만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은 SED가 인식하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예를 준비를 했고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편집 스크립트에 대한 명령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VI에서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의 사용하던 명령어,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VI에서 사용되던 명령어가 이 부분에서 유사하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라인 번호든 패턴이든 어쨌든 범위가 나와졌고요. 그 다음에 P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대상이 되는 파일에서 한 라인씩 읽어드려서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범위에 해당이 된다면 결과를 출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P는 출력을 하는 그런 용도의 명령일 거고요. 자, 이 P를 사용을 할 때 주의하실 부분은 -n 옵션을 주지 않는다면 SED는 디폴트로 모든 입력됐던 내용을 자동적으로 출력을 해준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n 옵션이 없이 P를 쓰면 동일한 라인이 두 번씩 출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라인도 화면에 출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n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d 옵션인데요. 딜리트의 약자고요. 요 범위에 해당되는 라인이라면 딜리트를 해라. 이런 부분이 되겠죠. 만약에 이 내용을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파일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뒤에 요 범위에 해당되는 라인은 리다이렉션 된 파일에 재출력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원하는 라인만 남도록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S인데요. 패턴 1을 패턴 2로 변경을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VI의 라스트 라인 모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패턴 1이 원에 일치하는 라인을 패턴 2로 변경을 해라. 이런 측면이고요. S와 함께 뒤에 G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VI에서 살펴봤었죠. 패턴 1이 하나의 라인에 여러 번 나온다. 자, 그런 경우에 G 옵션이 없다면 라인에 처음 만나는 패턴만을 이러한 명령어 패턴 2로 변경을 시키는 거고요. G 옵션을 주면 글로벌이죠. 그래서 한 라인에 여러 개의 패턴 1과 같은 형태가 나오더라도 모두 다 패턴 2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글로벌의 약자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니죠. Q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요 범위에 해당되는 라인이 입력이 되게 되면 SED를 멈춰라, 종료를 해라. 자, 그런 측면이고요. 자, 그리고 W 명령이 있습니다. 요 범위에 해당되는 라인이 입력이 되면 그 라인을 이러한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라.
뭐 이런 측면이죠. 이 부분에서 뭐 리다이렉션을 굳이 안 해도 이 SED 명령 안에서 별도의 출력 파일을 지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꼬로 명령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 범위에 해당이 되는 라인의 전체 대상 파일에서의 라인 번호를 출력을 해라. 자, 그런 명령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편집 대상의 파일에 있는 내용이 라인의 번호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명령을 사용해서 재출력을 하면 라인 번호가 출력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기가의 사이즈를 갖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각각의 라인마다 라인 번호를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할 거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SED 명령으로 지금과 같은 측면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1기가의 파일을 non-비주얼한 방식으로 우리가 잠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SED가 라인 번호를 각각의 라인마다 출력을 해서 다시 파일을 재지정을 해주면 별도의 파일에 라인 번호가 들어간 원본 파일에서 라인 번호가 들어간 상태로 다시 출력을 해서 편안하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결과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R 명령이 나오는데요. 지정한 파일의 내용을 현재 라인 뒤에 출력을 해주는,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대상이 되는 파일의 라인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이런 R 옵션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A나 C, I 옵션이 있는데요. I 명령이 있는데요. 이들은 뭐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A는 다음 라인을 읽기 전에 지정한 문자열을 출력한다. 뭐 R 옵션을 그런 용도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명확하게 A 명령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얻을 수도 있고요. 자, C 명령은 현재 라인을 지정한 문자열로 치환을 한다. 전체를 바꾼다는 거죠. 이 뒤에 입력된 스트링으로. 그 다음에 I는 지정한 문자열을 현재 라인 앞에 출력을 한다. 자, 이런 측면이네요. 그래서 A는 append 뒤에다가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I는 대상이 되는 문자열의 앞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C는 전체를 다른 문자열로 재지정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SED가 지원하는 명령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본문에 보면 각각마다의 그 예제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예제도 여러분들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여기에서 설명드린 편집 명령어들의 어떤 활용적인 측면으로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으로 스크립트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D가 나왔네요. 10은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를 어떤 패턴으로 지정하지 않고 라인에 번호가 입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라인을 딜리터라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윈도우즈라는 키워드가 해당되는 라인에 있다면 딜리트 해라.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어떤 패턴이 나온 거죠. 이 부분은 특정한 라인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1기가의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1기가 파일 안에는 윈도우라는 내용이 부분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 윈도우라는 단어가 들어간 라인을 삭제하고 싶다. 일일이 우리가 에디터를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SED를 통해서 이런 명령만 주시면, 이런 패턴과 명령만 주시면, 커맨드만 주면 이렇게 SED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죠. 자, 이 부분 VI에서 배웠던 명령이죠. 자, 이렇게 처음을 얘기하고요. 달러는 끝을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바로 같이 이어서 나온다. 이 부분은 뭐냐면 빈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키워드가 입력되지 않은 빈 라인. 즉 파일에서 빈 라인을 딜리트 해라. 이런 명령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보시죠. 1라인에서부터 컴마 라인이 프롬프트의 범위로 지정이 됐습니다. 1라인에서부터 빈 라인이 나올 때까지를 몽창 딜리트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패턴이 나왔네요. 유닉스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다면 출력을 해라. 뭐 반대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 윈도우가 나오면 딜리트 해라. 이 부분과 반대로 대상 파일에서 유닉스라는 키워드가 들어있는 라인만 출력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뭐 리다이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출력된 라인만 별도로 얻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화면에 출력이 될 수도 있고요. 파이프를 통해서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예제는, 치환을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한 키워드를 다른 키워드로 치환하는 건데요. 자, S하고 윈도우즈를 유닉스로 변경을 해라. 자, 그 다음에 또 윈도우즈를 유닉스로 변경을 할 건데, G 옵션이죠.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한 라인에 윈도우즈가 여러 번 나온다면 그들 모두를 유닉스로 치환을 해라. 윗부분은 처음에 나오는 윈도우즈만을 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인데요. 자, 윈도우즈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를 뒤에 아무것도 없죠. 뭐냐면 사실은 이제 삭제를 시키게 되겠죠. 각 라인에서 처음에 G가 없으니까 처음이 될 거고요. 처음에 나오는 윈도우즈를 삭제를 해라. 자, 이런 용어가 될 것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대한 사이즈를 갖는 파일이 있는데 100메가가 될 수도 있고 1기가, 2기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파일 안에 우리가 뭔가를 편집을 통해서 다시 해당되는 대상 파일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수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이 SED라는 명령을 통해서 작업하면 간단하게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 유닉스 시스템에 SED라는 유틸리티가 그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SED는 좋은 기능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스스로 알아서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떤 룰을 SED한테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룰은 스크립트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크립트 안에 범위와 그 해당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애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한 커맨드가 나와지는데 이 둘, 범위와 커맨드를 스크립트에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SED는 아무 생각 없이 정의된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대로 대상 파일을 변환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된 파일을 우리가 별도로 얻어서 임의의 파일로 재저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파이프를 통해서 다음에 명령어로 연계, 다음에 명령어에 파이프 뒤에 있는 명령어에 입력어로 연계해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자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SED 명령 생각보다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명령이 또는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요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습 부분은 본문을 참고해서 충분히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